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구단 재정비를 위해 라이벌인 아스널 출신의 최고 경영자 선임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이 스콘먼 최고 축구 책임자와 요한 랭 테크니컬 디렉터의 존재에도 아스널에서 미켈 아르테타 감독을 선임하면서 아스널의 부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비나이 벤 카테샴을 신임 CEO로 전격 선임한 상황에 대해 영국 현지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또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매각 추진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 라이벌인 아스널 출신의 CEO를 데려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컬럼과 더불어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홈페이지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현지 시간으로 4월 11일 금요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4월 12일 새벽에 비나이 벤 카테샴을 선임했다라는 공식 발표를 알렸습니다. 올 여름 클럽 이사진의 최고 경영자로 합류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계약 절차가 끝났고 올 여름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비나이 벤 카테샴은 아스널에서 CEO로 재직한 경험을 통해 스포츠와 상업 운영 양쪽 모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고요. 레비 토트넘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단은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성장을 이뤄냈고 이에 따라 경영진 확충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유럽 클럽 협회에서 함께 일하면서 아스널 상대팀의 임원이었던 비나이를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그가 우리 이사진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레비 회장이 다른 회장들과 달리 CEO에 가까운 회장, 일하는 현장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도 이 과정에서 유벤투스에서 일을 하던 과정에 알게 됐고 친해졌고 데려왔고 요한 랭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에스턴 빌라의 디렉터로 일하는 과정에서 눈여겨봐서 데려왔죠. 스콘먼 같은 경우도 시티 풋볼 그룹의 호주 및 아시아 지역 담당자로 일하면서 냈던 성과를 보면서 이를 통해 소개받아서 데려온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소개한 영상에서 파라티치가 피파의 징계가 끝나면서 다시 현직에 디렉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되자 요한 랭이 있는 과정 속에 테크니컬 디렉터는 아니지만 조금 더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트넘의 구단 이사로 데려오려고 추진을 했는데 이걸 파라티치가 거절했다라는 소식, AC 밀란 디렉터직을 수락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비나이 벤 카테샴이 CEO로 오게 됐다라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전문성과 공신력에 있어서 최고라고 할 수 있고 영국 내 다양한 소식에 있어서 취재력이 최고로 꼽히는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쓴 컬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구단 경영진을 강화하기 위해 아스널 전임 CEO인 비나이 벤 카테샴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 44살인 벤 카테샴은 북런던 라이벌인 아스널에서 10년 넘게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경기장 위에서나 밖에서 모두 아스널 구단의 큰 발전을 이끌었고 지난 시즌이 끝났을 때 아스널을 떠났다. 벤 카테샴은 올 여름부터 토트넘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구단 내외부의 모든 운영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그는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과 오랜 기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두 사람은 긴밀히 협력하며 일을 할 계획이다. 벤 카테샴과 레비 회장이 구단의 모든 분야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상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호 신뢰가 확실하다고 한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클럽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 관리에 있어서도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그가 이미 아스널에서 일했던 시절에 훌륭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좋은 인맥, 고위 인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의 상위권 구단 2곳 이상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경영진이 드물다고 했는데요. 맨유와 첼시에서 모두 일했던 피터 캐년, 맨시티에서 일했고 지금은 맨유에 합류한 오마르 베라다가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맨유도 맨시티에서 성공을 거두고 맨시티가 맨유의 위상을 넘도록 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던 오마르 베라다를 데려온 것이 주목되는 일이고 첼시도 막대한 투자를 할 때 맨유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으로 이끌었던 경영자 피터 캐년을 데려왔던 것처럼 토트넘도 아스널의 재건을 이끌어낸 벤 카테샴을 데려와서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벤 카테샴은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여름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여러 선택지를 고민한 끝에 다니엘 레비 회장 및
토트넘 이사진 그리고 토트넘의 모든 스태프와 함께 토트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믿게 되어서 토트넘에 오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벤 카테샴은 아스널 CEO직뿐만 아니라 2012 런던 올림픽 및 패럴림픽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던 경력이 있고 스포츠 업계 전반에서 최고의 경영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는 다른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즉 다른 데로 이직하기 위해 아스널을 떠난 게 아니었고 재충전을 위해 휴식을 취하다가 그렇게 무직 상태로 있는 기간에도 축구계뿐 아니라 그 외부 스포츠 비즈니스 업계 등 많은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오퍼는 이미 있었고 그 외에도 미국이나 사우디 같은 지역의 스포츠 비즈니스 구단 제안도 있었고 사모펀드 업계까지 정말 많은 업계의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걸 뿌리치고 토트넘의 CEO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벤 카테샴이 구체적으로 아스널에서 어떤 경력을 만들었는가? 아스널 담당 기자인 제임스 맥니콜라스의 분석 내용이 이어집니다. 벤 카테샴은 2010년 아스널의 글로벌 파트너십 책임자로 합류했고 이후 아스널 조직 내에서 승진을 거듭한 끝에 2018년 여름에 당시 아스널 CEO였던 이반 가지디스의 후계자 중 한 명으로 지명됐습니다. 그때 아스널 내부의 임원 중에 라울 산예히가 풋볼, 축구 총괄 책임자로 임명이 됐고 벤 카테샴은 매니징 디렉터로 선임이 됐는데요. 그때 산예히가 스포츠 관련 부분을 벤 카테샴이 비즈니스 및 각종 상업적 운영을 이끄는 분담 체제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2020년 8월 달에 산예히가 아스널을 떠나면서 벤 카테샴이 이 두 개로 나뉘었던 직무를 모두 총괄하는 CEO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CEO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테크니컬 디렉터로 매우 큰 성과를 낸 에두, 리처드 가들릭과 무엇보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과 같은 주요 인사 선임을 직접 주도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아르테타가 아스널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벤 카테샴이 당시 맨시티의 수석 코치로 일하고 있던 아르테타의 맨체스터 집 앞에서 포착된 장면, 직접 아르테타를 설득하는 과정도 함께한 장면은 상징적인 순간으로 남아있는데요. 벤 카테샴이 아스널을 이끄는 동안 아스널은 다시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복귀를 했고 주요 대회에 우승 경쟁을 벌이는 클럽으로 다시 자리매김했다. 특히 아스널 이사진과 협력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재정적으로도 헤쳐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아스널 구단의 수익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벤 카테샴은 아스널에서 무려 14년 동안 6개의 다른 직책을 맡아 근무했는데요. 2023년 9월 2023-2024 시즌이 끝나고 나서 아스널을 떠날 것이다라고 미리 발표를 하고 마지막 1년을 보냈죠. 그 당시 43살의 젊은 나이였던 벤 카테샴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하기 위해 떠나야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했다고 했는데요. 이미 자신이 아스널에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도전 의지를 보인 것이죠. 안주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벤 카테샴이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구단을 떠났고 여전히 그가 떠난 뒤에도 그가 구축했던 하부 조직, 경영진 다수가 아스널에서 일하고 있고 아스널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만들어냈던 안정성과 체계 덕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벤 카테샴은 스포츠 분야에서 아스널에서의 직책과 더불어 2017년부터는 영국의 올림픽위원회의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면서 올림픽 관련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2014년에는 영국 정부의 신년 포상에서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오비 훈장도 수여를 받았습니다. 2012 런던 올림픽과 패럴림픽 그리고 2017년 런던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했는데요. 2024년에는 웸블리 스타디움의 향후 발전을 감독할 새로운 자문위원회의 독립의장으로도 임명이 됐죠. 이렇게 영국 스포츠계의 최고 유력 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간의 소문으로는 아스널에서 스폰서십 유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과보다 공이 훨씬 더 큰 인물이며 특히 무너져가던 벵거 감독이 떠나고 나서부터 하향세를 그리던 아스널을 다시 최고의 팀으로 이끈 주역이 바로 벤 카테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인사가 의미하는 것, 토트넘 전문기자 제이 해리스의 분석을 보면요. 벤 카테샴의 CEO 선임은 토트넘의 경영 구조에 있어서 여러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한다라고 짚었는데요. 우선 레비 회장이 2001년부터 24년째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이 레비 회장 체제에서 가장 많은 경영진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2021년 6월 달에 토트넘의 풋볼 디렉터로 파비오 파라티치가 선임이 됐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사임한 이유는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벤투스 시절에 재정비리 혐의로 피파에게서 받은 전세계 활동금지 징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기 때문이고요. 물러났지만 그래도 컨설턴트식으로 계속해서 레비 회장에게 자문하고 조언하고 관여하는 역할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풋볼 디렉터가 정식으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책임자가 필요했는데요. 그동안 레비 회장이 너무 많은 것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조금은 본인에게 집중된 운영을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폭넓게 또 구단의 규모가 커지고 성공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레비 회장이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파라티치 풋볼 디렉터가 올 때 최고 사업 책임자로 토드 클라인을 선임했던 바가 있는데요. 큰 투자를 통해 완공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구장 명명권 파트너를 찾는 과제를 토드 클라인에게 맡겼지만 토드 클라인이 결국 이 미션을 완수하지 못한 채 지난해에 토트넘을 떠났어요. 그리고 짧은 휴식기를 맞고 나서 첼시의 최고 사업 책임자로서 첼시의 구단 명명권 판매 업무를 맡게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 토드 클라인이 무능했다라기보다는 토트넘의 경기장 명칭권 판매가 레비 회장이 원하는 가격만큼을 맞춰줄 기업을 찾지 못한 문제 속에 토드 클라인도 포기했고 서로 결별하기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일을 이어받을 사람을 계속해서 찾는 레비 회장의 움직임이 새로운 경영진 선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9월에 호주 출신의 스콘먼이 토트넘의 최고 축구 책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요한 랭이 에스턴 빌라에서 토트넘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자리를 옮겼죠. 스콘먼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현재는 아카데미 팀과 여자 팀을 포함한 남자 1군 팀을 제외한 축구 부문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고 했는데 요한 랭이 바로 남자 1군 팀의 선수 영입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스콘먼이 선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실패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후 새 감독을 선임하는 일은 스콘먼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맡길 것인데 선수 영입을 담당하는 요한 랭이 추천한 토마스 프랭크에 대해서 레비 회장이 마땅치 않아 한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새 감독을 선임하고 새 판을 전반적으로 이끌며 또한 수익성, 마케팅 사업, 스포츠 비즈니스에 관련돼서도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온 것이다. 이들의 위에 있을 인물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장기적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경우 스콘먼까지도 토트넘에서 떠나게 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언급된 것이 여전히 레비 회장의 신뢰받는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파라티치가 지금도 토트넘의 경기장에서 복격되고 있지만 지금 이탈리아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는 대로 AC 밀란의 직책을 맡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토트넘의 경기장에 와서 레비 회장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벤 카테샴이 맡게 된다. 즉 레비 회장의 새로운 오른팔은 먼도 랭도 아닌 파라티치가 없어진 가운데 벤 카테샴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레비 회장과 벤 카테샴이 투톱 체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파라티치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왔다가 스콘먼이 했다가 요한 랭은 그들의 아래에 있는 인물로서 데이터 기반 선수 스카우팅에만 집중을 하고 더 큰 역할을 맡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생각이 따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 영입한 선수들 중에서 좋은 유망주의 성공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선수 영입에 대해서도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마티스텔의 영입을 주도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킨스키에 대해서도 당장 즉시 전력으로 뛰지 못하게 된 상황을 돌아봤을 때 요한 랭도 레비 회장의 온전한 신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토트넘의 축구 분야 운영도 상업적 부분만큼이나 벤 카테샴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주목할 점이 바로 스콘먼의 역할 축소입니다. 한동안 계속 레비 회장의 곁에서 근거리에서 경기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던 스콘먼이 최근에는 레비 회장이 경기를 보는 주변에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한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이 최종 결정되면 스콘먼도 떠나지 않을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도 해임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선임하면서 꽤나 큰 역할과 권한을 맡겼던 스콘먼을 지지해주기 위해서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게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얘기는 유로파리그에서 탈락하는 즉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설사 우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경기력과 선수의 부상 문제, 각종 잡음, 부진한 경기력 그리고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한 모든 토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새 판을 짜야 한다. 벤 카테샴을 중심으로 그가 택한 감독과 간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선수 영입은 요한 랭이 하지만 선수 영입을 위해 기존 선수를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특히 유로파리그 우승을 못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팀 내 최고 연봉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정리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랭이 손흥민 선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트넘 구단이 최대한 수익과 이득을 남기고 보내기 위한 적임자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좋은 선수, 유망주 잘 찾아내고 데려올 수 있는 스카우터에 가까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보유한 선수를 잘 파는 데 있어서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 즉 사업적 능력과 국제축구계에서의 인맥을 생각했을 때 벤 카테샴이 손흥민 선수를 잘 팔기 위한 업무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벤 카테샴이 온 것은 결국에는 현재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주장 손흥민 선수를 동시에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그걸 의미하는 게 갑자기 텔레그래프 같은 정론지, 공영방송인 BBC에서 벤 카테샴이 선임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일제히 아주 비슷하게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토트넘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며 정리해야 할 선수라는 강한 논조의 기사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런 기사와 더불어 여론몰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정말 사랑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이자 정리해야 할 때라는 분위기를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형성하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올여름에 매각하거나 내보내는 결정을 할 때 구단 고위층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발이나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를 어느 팀으로 보내느냐, 토트넘이 최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상대팀과 그러면서도 꽤 좋은 이적료 수익 내지 맞바꿔올 선수를 보내줄 수 있는 팀을 바로 이 벤 카테샴이 찾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조 루이스 애닉그룹 회장, 레비 회장이 모시고 있는 조 루이스가 토트넘 운영에서 손을 떼고 싶어 하잖아요. 이미 실질적으로 경영은 모두 레비에게 맡겼고 최대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매각하고 싶어 하고, 레비 회장은 다른 투자자를 불러들여서 본인의 경영권을 유지한 채 구단의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일 역시 국제축구계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벤 카테샴이 주도를 하고 또한 구단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구장 명칭권 판매도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올 시즌 그래도 유로파리그에도 우승을 하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루는 것일 텐데요. 또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래도 강등은 안 당하겠지만 최대한 높은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한데, 4월 13일 일요일 밤 10시 울버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 진다면 토트넘이 17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기이고, 또 4월 18일 금요일 새벽 4시 아인틀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에 반드시 이겨야 4강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4강에 올라가야 5월 달에 2경기가 최소한 더 생기고 또 결승전까지 치를 수 있는 추가적인 일정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현재 상황으로는 유로파리그 경기를 제외한 7차례 리그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프랑크푸르트전 이후에 노팅엄, 리버풀,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 에스턴 빌라, 브라이튼까지 객관적 전력과 현재 순위에서 모두 앞서 있는 팀을 만난다는 점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험난한 일정을 버텨낼 수 있을지, 비판을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전술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어떻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지, 과연 레비 회장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격동의 시기, 토트넘 허스퍼의 올 시즌 마지막 2달 현지에서 전해지는 독점적인 정보와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한 최신 정보,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몸에 몇 배는 되어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집 앞 길목엔 폐지가 쌓여 있고 단칸방 집에는 화장실 하나 없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이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정전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참전용사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듯 집안 한가운데에는 표창장을 걸어둔 것이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은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참전용사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널리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참전용사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폐지도 함께 주우면서 참전용사들의 일상을 체험한 이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90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참전용사까지도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여기 보이는 수십 명의 참전 용사님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기업과 함께 참전 용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굿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후원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 용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의 옆면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간 심플하고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무엇보다 수익금 일부가 참전 용사님들께 후원되고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 성함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두 분에게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고정 댓글에 티셔츠 구매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